오늘은 머니 챌린지의 김지아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생애 첫 재테크 다이어리라는 타이틀로 머니 챌린지라는 책을 가지고 저자로 돌아온 금융 크리에이터 델림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머니 챌린지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은 좀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책 제안을 받고 어떤 책을 써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책들 보면 굉장히 금융 상품을 정리해 놓은 책들이나 금융 지식들을 정리해 놓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책을 좀 써볼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 금융사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손님들을 응대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금융 지식이 너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가 신입 때였어요. 굉장히 예전 일인데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금융교육이 되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은행 본점에 신입의 패기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금융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좀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사회적인 공헌도 되고 좀 사람들에게 금융교육도 지식도 전달하고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있기는 한데 그게 모든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특정한 연령대 뭐 특정 뭐 학생들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체험으로 와야지만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알았다 그러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포기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납득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좀 책으로 좀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난이도로 써야 될까를 고민을 했죠.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 좋은 책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진짜 레벨 0단계부터 정말 좀 필요한 걸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머니 챌린지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글이 많은 되게 글밥이 많은 그런 책이 아니라 안에 워크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모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이나 어떻게 투자를 해서 불리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해야 될 게 먼저 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를 모을 수 있고 내가 특정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몇 년이나 걸리는지 이런 기간들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알아야 내가 인생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뭐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미혼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나이대도 뭐 10대부터 20대 30대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내가 살면서 이제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을 텐데 그게 굉장히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또 실제로 느꼈던 경험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외부 촬영을 이렇게 오늘 뭐 옹달 책방도 왔지만 외부 촬영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뭐 PD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젊은 그런 직원분들, 이제 청년분들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좀 공부도 많이 할 것 같고 요즘 뭐 투자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관심도 많으니까 많이 할 것 같은데 막상 만나면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관련 채널을 하고 계시면 되게 많이 공부가 되어 있고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기초적인 것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많이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해보고 내 경험으로 녹여내는 것과는 좀 차이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단순히 읽어서 아는 거는 나에게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진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고 좀 어떻게 모아가야 되겠고 내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스스로 적어볼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싶어서 이걸 좀 워크시트 방식으로 해서 책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뭐 이미지가 여기 또 나가고 있겠지만 책도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좀 여백이 많은 책이에요. 근데 글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좀 필요한 금융 지식이나 정보들을 좀 텍스트로 담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야 될 정보들은 좀 워크시트로 담았고요. 그래서 정보들을 보면서 워크시트도 작성하면서 좀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내가 뭘 알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담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책은 뭐 좀 보기 드문 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재테크를 시작하고 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이 책으로 입문을 하고 좀 시작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쓰게 됐죠. 그 워크시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책 읽고 독서 감상 같은 거 쓰게 하라고 할 때
써라 이러면은 못 쓰더라고요. 많은 맞아요. 분들이. 근데 워크시트가 있으면 그 칸을 채우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5번, 10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거, 하게 하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레벨 뭐 5단계, 10단계, 뭐 게임으로 치면 요즘 뭐 레벨 100단계까지 있죠. 그래서 그런 막 100단계로 가기보다는 0단계부터 시작하는 게 있어야지 그 다음 중간 단계 50도 있고 100도 있다라는 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 부제가 1억까지 그리고 이걸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돈이 모이는 네. 머니 챌린지인데 혹시 그러면 돈을 좀 모으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뭐 샘플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사람들이 돈을 주로 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면서 나 돈 모아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더라고요. 네. 애들도 보면 다들 돈 쓰는 거는 너무 잘해요. 왜냐면 돈을 주면 물건으로 준다는 거 아니까 교환의 가치를 기본적으로 그냥 눈으로 보고 바로 배우더라고요. 근데 모으는 건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이거를 모아야 돼. 네가 이거를 모아야 그 다음 더 큰 거 비싼 장난감을 살 수 있어. 매일 1,000원짜리 과자 사 먹고 뭐 1,000원짜리 요즘 1,000원짜리 1,000원으로 과자도 못 사죠. 뭐 아이스크림 사 먹고 자꾸 이렇게 네 돈을 쓰면 나중에 너가 갖고 싶은 큰 뽀로로 장난감, 뽀로로 기차 이런 거 못 사라고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어른들이 얘기하죠. 뭐 돈 없어서 너 뭐 밥을 못 준다고 돈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이랬다. 요즘에는 돈 없으면 카드 쓰면 되지 이러거든요. 카드 긁으면 그냥 다 돈이 나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비에는 너무나 익숙해지고 노출이 되어 있지만 돈을 모은다거나 이런 거는 따로 배우지 않으면 솔직히 좀 돈을 모으기 힘들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돈을 잘 모으기 위해서 저는 카드 명세서 리뷰를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제가 직접 했던 방법이고 저는 매달 이 명세서를 뭐 우편으로 받든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받으면 명세서를 받으면 출력을 하든 아니면 제가 아무래도 금융사에 있었으니까 저는 제 거를 바로바로 출력을 해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어떤 방식이 됐든 그 명세서를 놓고 이렇게 좀 색깔로 구분해가지고 뭐 식대면 식대, 쇼핑이면 쇼핑, 아니면 기본적인 뭐 보험료나 나가야 되는 고정지출 이런 것들을 색깔로 좀 다 표시해서 다 구분을 지었었어요. 보험료 이런 거 원래 나가야 되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소비나 뭐 식대나 쇼핑에서 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아쉬웠던 걸 표시해서 다음에는 이거는 좀 금액을 줄이던가 이건 좀 참아야겠다. 굳이 먹어도 되지 않을 걸. 살로 가는 것들을 왜 이렇게 많이 먹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것들을 계속 줄이면서 소비 관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앱이나 이런 거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막 가계부 앱으로 돼요. 막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그것도 여쭤봤어요. 그래서 앱으로 하는 거 좀 잘 관리하세요. 이러니까 처음에 그 등록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로그인도 해야 되고 막 다 이제 등록을 해줘야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안 보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핸드폰 열면 우리 볼 거 너무 많잖아요. 알람도 계속 와. 유튜브도 들어가서 좀 봐줘야 돼. 웅달책박 알람. 델림 채널 알람. 뭐 알람 오는 거 봐야 되지. 뭐 또 보다 보면 또 유튜브에서 추천을 쭉 해주죠. 뭐 그거 보다가 시간 다 가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후순위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거는 확실히 아날로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로 뽑아가지고 직접 보는데 이걸 그냥 한 달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뭐 과거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부터 내가 매달 추적을 해서 1년 동안 보겠다, 6개월 동안 보겠다 이렇게 좀 정하신 다음에 그걸 계속 추적하면서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세금이나 이런 것들도 얼마를 내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세금이 6개월에 한 번 내는 것도 있고 뭐 1년에 한 번 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자동차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추적해서 볼 수 있게 한 1년 정도는 좀 꾸준히 카드 명세서 관리를 하면 좀 소비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소비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확 줄어서 저축률이 올라가거든요. 저는 첫 번째 해야 될 건 소비 관리여서 카드 명세서 리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것과 관련된 그 워크시트도 있나요? 네. 명세서 여기 붙이는 자리가 있어요. 명세서를 제가 뽑아드릴 수는 없으니까. 명세서를 여기 붙여두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하고 던져놓으면 어디에 끼워놓은지 못 찾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붙여놓으면 나중에 내가 1년 전에 이랬었지. 그 1년 전에 나와 1년 뒤에 나가 비교가 되니까 그걸 자료로 여기에 담아두라고 풀칠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풀칠해서 좀 붙이시라고 해뒀고 저는 종이로
잡기를 추천을 한다고 책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꼭 종이로 출력해서 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어쨌든 소비 낚였는데 좀 뭐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다음에 좀 목표를 설정을 해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갈 때도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찍고 가잖아요. 근데 제가 목적지 없이 운전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늘은 좀 드라이브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운전하고 나갔는데 이게 정처 없이 떠돌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했는데도 돌아갈 길이 막막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어디를 갈 일이 있을 때 그 사이에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간을 이용해서 좀 즐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좀 큰 깨달음을 얻었죠. 굉장히 이렇게 좀 뒤통수를 한 달 탁 후려치는. 그래서 이게 살면서 사람이 목적지 없이 이렇게 방황하는 게 굉장히 의미 없고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내 차에 기름을 태우는 일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제 채널에 하시는 분들도 물어보면 이렇게 목적이 있으세요? 뭐 얼마 모으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은 막연한 금액을 얘기하세요. 뭐 1,000만 원, 뭐 1억 모으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통장 잔고 얼마 있어요? 라고 하면 1,000만 원 안 돼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적금 넣는 챌린지를 했었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재테크 채널이니까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우리 같이 돈 좀 모아볼까요? 그래서 적금을 6개월짜리 넣는 걸 했었어요. 그때 했었는데 생각보다 만기까지 적금 인증을 하신 분들이 적었어요. 거의 100단위로 신청을 해주셨는데 실제로는 거의 30%도 안 되는? 그렇구나. 네, 뭐 개별적으로 넣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컸나요? 금액도 안 컸어요. 본인이 넣어서 이렇게 카카오로 넣었었는데 매주 올라가요, 금액이. 이번 주에 1,000원 넣었으면 다음 주에 2,000원. 10,000원 넣었으면 뭐 그다음 주에 20,000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건데 금액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설정하고 싶은 대로 설정을 하라고 했어요. 너무 많은 금액을 제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하겠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30%가 안 되는 걸 보고 좀 굉장히 놀랐고, 통계도 있어요. 2명이 나오면 1명은 만기까지 못 간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제 채널에서 하면서 실제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는 것도 봤었고, 그리고 질문도 되게 많이 들어와요. 적금 이거 깰까요? 끝까지 넣을까요?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깨는데 정말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은 거예요. 뭔가를 사고 싶은데 적금은 넣어놨고 이거 깨서 살까 말까 막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건 혼나고 저한테 혼나요, 그런 분들은. 그게 아니라 꼭 필요한데 쓰셔야 되는 분들은 뭐 대출을 받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전 적금을 끝까지 못 넣는 분들이 많다는 거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챌린지가 적금 만기까지 가본 경험이 처음이라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 이제 적금을 넣어가지고 돈을 모으고 있다는 분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잘하고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주변에서 잡아주거나 알려주거나 이렇게 하세요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다들 돈을 이 정도 모으면 되지 않을까? 모으다가 나 저거 사고 싶은 뭔가가 있는데 이러면 그냥 깨서 사버리고, 에이 다음 달부터 또 하지 뭐. 그러다가 적금 만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돈은 안 모이고 계속 소비만 늘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좀 옆에서 잡아주거나 하면 조금 더 낫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강의나 코칭을 받을 수 있지만 뭐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이제 그나마 좀 의지를 가지고 적어봐야지라는 의지만 있으면 한번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워크시트를 한번 적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적금이 네.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뭐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만기를 채우면 되는 건데 네네.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면 사실 부담이 별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주식 투자랑 좀 비교를 하면 주식 투자는 위험 자산이고 변동성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 적금부터 우선 좀 잘해야 잘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적금이 잘 못하는데 주식으로 네. 넘어오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장기 투자한다고 하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되게 예리하신데. 맞아요. 진짜 결국 주식도 그렇죠.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수익을 제일 많이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금 이 수익이 정말 수익이라고 하기 그렇죠. 이자가 딱 확정적인 이 상품도 1년을 끝까지 엉덩이 붙이고 넣기가 힘든데 소수네. 과연 그 주식을 그렇죠. 엉덩이를 그렇게 붙이고 무겁게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예리한 통찰력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이거 막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10년, 20년 넣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와 그게 과연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 맞아요. 그래서 그걸 넣으면서 이걸 내가 넣는다라는 생각보다는 그걸 넣고 나서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보험도 마찬가지고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러면 그 돈은 기본적으로 내 월급 통장에서 그냥 없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냥 200만 원이 들어와서 연금이 10만 원 나간다. 그럼 내 월급은 190만 원인 거예요. 기본 세팅 값이 19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200이 내 돈이라 생각하고 10만 원은 나간다고 생각하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저걸 언제 쓸까 언제 쓸까 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컨트롤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걸 이렇게 서야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소비를 관리하고 저축을 얼마를 하고 이게 되는데 이것도 어려워하고 뭐 3년, 5년 안에 저 1억 모을 수 있을까요? 하는데 소비만 막 60% 넘어가고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전 좀 이해를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금융사 일할 때 접점에서 직접 만나잖아요. 직접 만나면 많이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왜 모으려고 하냐, 얼마를 모으려고 하냐, 뭐 청약은 왜 넣냐 물어봐도 다들 그냥 뭐 사회초년생 3종 세트 같은 느낌으로 그냥 해야 된다니까 하러 왔다라든지 뭐 사수가 이걸 꼭 하라고 했다라든지 회사에서 이거 하라고 했어요가 많지 내가 이거를 이런 목적으로 나중에 집 살려고 청약하는 거고요. 제가 노후 준비하려고 연금 넣는 거고요.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나봤던 그런 손님들과 그리고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모르는 건 계속 모르는 거고 공부를 해나가면 이제 계속 알아가고 성장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좀 목표를 잘 설정을 하고 돈을 모아야지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럼 뭐 내일부터 월급 저 100% 저축하려고 그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본인 기본적인 생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월세가 나간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좀 비중이 큰 지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서 저는 그래서 확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 비슷한 케이스는 있을 수 있어요. 사회초년생이면 이런 걸 잘 모르고 이런 건 좀 하면 좋아요라는 그런 큰 카테고리에서 묶을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취업을 한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뭐 또 취업을 해서 뭐 월세를 내는 경우도 있고 뭐 전세를 뭐 얻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뭐 신용대출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다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딱 확정되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저축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금을 끝까지 넣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것도 좀 힘들다 싶으면 매일매일 적금을 하나씩 미션으로 좀 도전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 책에 있는 게 이제 매일 미션 적금이라고 있는데 뭐 그건 본인이 하루에 줄일 수 있는 항목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요. 하루에 뭐 5잔 이상 마셔요. 커피값만 하루에 진짜 몇만 원이 나가요라든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커피 한 잔씩 사서 들어가서 나오면서 한 잔 사 먹고 이런 경우 있다면 뭐 저녁 커피 한 잔을 줄여보자. 하루에 커피값 뭐 4,900원이면 뭐 하루면 4,900원을 세이브하는 거고 열흘이면은 49,000원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도전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너무 원대한 목표를 세우면 빨리 지칠 수 있다. 그래서 좀 내가 하나씩 좀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성취감? 매일매일 하나씩 성공해서 나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성공이 좀 쌓이면 그게 일주일, 한 달 이게 계속 이어지면 6개월, 1년이 쌓이면 그 금액으로 스스로 보게 되거든요. 와, 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 이만큼이나 모았어? 저는 그냥 아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꼭 저축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4,900원 아꼈으면 그걸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금으로 넣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내가 아낀 금액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미션을 설정을 해서 내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좀 성공을 하다 보면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금액적인 용기도 생기고 그래서 용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좀 잘 모으려고 하시는 분들, 돈이 잘 모으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 카드 명세서 리뷰를 꼭 해보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을 하고 적금을 좀 끝까지
완수해보는 거. 네. 그 두 가지 네. 정도? 네. 혹시 뭐 또 추가할 게 좀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는 좀 책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독서가 모든 일의 베이스가 되잖아요. 요즘 뭐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도 워낙 많아가지고 영상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긴 한데 좀 고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시장을 보고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오는 통찰력이 저는 되게 크더라고요. 혹시 뭐 최근에 읽으신 책 중에 머니 챌린지 말고 네, 머니 챌린지 말고 혹시 뭐 추천해 주실 만한 한두 권 정도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이 우선은 보도 셰퍼의 돈은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저자분이 책을 그렇게 자주 내지는 않으시지만 그 보도 셰퍼라고 하면 굉장히 낯설 수 있는데 그 부자 12살이 부자가 된 키라 네, 그 책을 내신 분이거든요. 독일 분. 네, 독일 분이에요. 그래서 그 책 안에 보면 굉장히 좀 다양한 파트를 다루고 있어요. 단순하게 투자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왜 모아야 되고 그리고 또 대출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카드나 카드 이런 부분도 다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주시고 또 투자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꼭 투자에 대한 기술적인 그런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막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돈을 왜 모아야 되고 대출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잘못 활용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삶의 지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보도 셰퍼의 돈은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만 좀 추천해드리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 그 레이 달리오의 최근 신작인 그 저기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책장 앞에도 있는데 변화하는 세계 질서 저거를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도전 중인데 저 책 같은 경우에는 이까지 좀 그렇게 데이터화해서 좀 내기 힘든 책이고 저 책은 친절하게 저 책을 다 읽기 힘들면 굵은 글자만 읽으라고 해요. 굵은 글자만 읽으라고 하는데 저 책을 보면서 최근에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예전에는 아까도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부모님 세대에서는 은행에만 갖다 넣어도 20%를 주던 예금 이자를 20%를 주던 시대가 있었고 뭐 집을 사면은 다 돈이 오르고 이런 시대였지만 그럼 지금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저 책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좀 성숙기에 접어든 거예요. 시장이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고 좀 많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투자도 할 만큼 했고 그래서 시장에 성숙기 들었기 때문에 예전만큼 이자를 받기가 좀 힘들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책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책을 읽으면서 좀 신문이나 이런 경제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좀 웬만한 그런 분들보다 더 큰 지혜, 통찰력을 좀 가지고 앞으로 이 경제,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난이도가 있는 책을 원하시면 변하는 세계 질서 레이 달리오의 책을 추천을 드리고 좀 저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책은 좀 읽기 힘든 것 같아요라고 하시면 보도 셰퍼의 돈을 읽으시는데 읽으실 때 그냥 한 권 다 읽어야지 하지 마시고 책을 사셨으면 본인이 부담이 안 갈 정도로 일주일 분량으로 나누기 7을 해서 쪽수를 좀 나눠서 그것도 목표 설정 그것도 매일 좀 페이지 목표 설정을 하시거나 뭐 그것도 많다 싶으시면은 30일로 나누시면 진짜 몇 장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읽으면서 좀 본인이 체크를 하면서 한 권을 좀 다 읽어내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은 세 가지네요. 카드 명제서 리뷰, 목표 설정하면서 적금 끝까지 한 주기 돌려보는 거.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책 독서. 네. 네, 그것도 나눠가지고 꼭 완수를 해라. 네, 꼭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못 읽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것도 챌린지 했었어요. 이것도 책 독서도 챌린지를 했었는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15일 동안 읽는 챌린지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나눠서 읽으시니까 다들 좀 안 읽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솔직히 피곤한 날도 있고. 그래도 또 주말에 몰아서 또 다 읽으시고 이거를 보름에 한 권 딱 읽으시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알게 되고 책 자체도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많이 알게 되고 책을 한 권 읽었다라는 게 굉장히 또 뿌듯함으로 다가오고 다음 책을 또 도전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도전하고 그걸 한번 성공하는 그런 경험들을 작지만 쌓아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을 모으는 것도 그리고 독서를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그리고 그 책에 보니까 챕터 5장? 네. 거기 보니까 부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부자들을 좀 이렇게 관찰하시고 만나보시면서 뭐 좀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죠, 뭐. 네. 부자들이라면 막 명품으로 휘감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 되게 좀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말씀 안 하시면, VIP실로 안 들어가시면 부자인지 전혀 모르고요. 오히려 더 수수하게 다니시고, 오히려 더 막 그런 특별한 그런 대접을 받는 걸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 하세요. 오히려 수수하시고, 절약하시고. 특히 자수성가형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그런 특성이 더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돈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좀 다른 가치 있는 곳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공부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세미나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고 또 금융사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들도 많아요. 무료 세미나들도 많은데 그런 거에도 굉장히 잘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뭔가 물건을 소비하는 거에는 더 이상 가치를 좀 두지 않는다. 왜냐면은 해볼 만큼 해보신 분들도 결국 이제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200억 자산을 가지신 분은 정말 그냥 지나가다가 티셔츠 사서 입으시고요. 정말 그냥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시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분이 자산가인 걸 아니까 뭐 사람들이 왜 저렇게 다녀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사이에 섞여 있어도 티가 나지 않는다. 물론 동네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제가 모든 부자를 만나본 게 아니니까 뭐 모든 부자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지켜본 부자들은 오히려 더 절약하고 공감 절약하고 꼼꼼해요. 그리고 꼼꼼해요. 부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뭐 모를 수도 있겠다라고 너무 돈이 많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올 때마다 은행 거래 명세를 뽑아달라고 하세요. 은행에도 이게 전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왜 그 앱에 들어가면 쭉 네 계좌 쫙 뜨고 잔고가 착착착착 뜨잖아요. 그것처럼 은행에도 이제 그렇게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전산이 있는데 그거를 쭉 뽑아가지고 달라 하시는데 그걸 올 때마다 뽑아달라 하세요. 하는 입장에서 좀 귀찮거든요. 저번에 뽑아드렸는데 왜 또 뽑아달라 하시나. 근데 그렇게 보시면서 잔고 체크하시고 그리고 매월 나가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잘 빠져나갔나 다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그런 분들은 그냥 현금을 은행에다 두시는 건가요? 아니요, 통장에 넣어두시죠. 그 통장에다가 두시는 건가요? 그냥 현금을 네. 다른 자산으로 바꿔놓지 않고? 투자도 하세요. 투자도 하시는데 현금도 일부 보유를 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단위가 좀 크죠. 우리랑 다르게 몇 천만 원 단위에서 억 단위로 넣어두시긴 한데 원래 부자분들이 더 꼼꼼하세요. 그래서 요즘 파킹 통장 이런 거 되게 유행하잖아요. 이자 많이 주는 거. 네. 옛날부터 부자들은 옛날부터 썼어요. 파킹 통장 유행하기 전부터. 부자분들은 그거 하루라도 늦으면 엄청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 금액이 크니까 하루치 이자가 빠지면 그게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손해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엄청 예민하고 저희도 그거 처리할 때 처리됐나 안 됐나 엄청 체크하고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까 하루치 이자만 놓쳐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꼼꼼하게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한 금융사만 거래하시는 게 아니니까 자산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요. 뭐 여기에 100억이 있다고 해서 이분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뭐 부동산 자산은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증권사도 거래하시거든요. 그래서 비교도 많이 하세요. 전에 저기는 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러세요. 아 그래요? 이러면서 또 다시 또 찾아서 알려드리고 그래서 정보에도 굉장히 좀 항상 귀를 열어두고 계시고 또 경청도 잘하시고 얘기를 흘려서 해도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말조심을 해야 돼요. 뭐 저희가 뭐 그런 뒷담화 이런 게 아니고 얘기를 해도 좀 잘못 말씀드리면 나중에 그거 가지고 또 문의하시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고 좀 좋은 정보들을 잘 이제 정리를 해서 항상 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좀 그런 부분들도 항상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잘 관리를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지 모를 때도 있었는데 아 저분들은 뭐 끝장까지 아시는 건 아니지만 대충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떻게 굴러가 있고 자동이체는 며칠에 되는지 다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하다못해 종이로 적어서라도 관리하시거든요. 빠끔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니까 돈이 셀 틈이 없이 관리가 돼서 저렇게 돈이 잘 굴러가서 부자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또 책에 보니까 부자 DNA? 네. 유전? 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유전이라는 건가요? 부자가 되는 게? 뭐 유전이라면 유전일 수 있는데 뭐 그런 유전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의사 집에 의사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사업가 집안에 사업가 난다고 보고 듣고 배우는 환경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부자분은 이제 자녀분이 있는데 자녀분이 20살이 됐어요. 그래서 20살이 되면 이제 학교 다니고 뭐 대학교 다니고 하면 돈이 되게 많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자면 뭐 용돈을 솔직히 뭐 100만, 200만씩 척척 줄 법도 한데 용돈을 안 주세요. 용돈을 안 주고 대신 사주는 건 다 명품이에요. 신발도 똥 신발 뭐 이런 거 뭐 가방도 뭐 다 가방 이런 건데 그거는 내가 그래도 부모로서 내가 양육의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그래도 여유가 되니까 너에게 좋은 걸 해주겠다. 하지만 네가 쓰는 돈은 너로 인해서 생기는 지출이니까 그거는 내가 딱 네가 필요한 금액만큼만 주지 그 이상 과하게 주진 않겠다. 필요하면 네가 벌어서 써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부자들의 교육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소비와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그분이 네가 나중에 너도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밑에 가서 일을 배워라. 이러면서 일이 있을 때 일을 할 때 항상 자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가서 너는 이 건물이 좋은 건물인 것 같냐 저 건물이 좋은 건물인 것 같냐 물어보신 거예요. 건물이 입구가 달랐거든요. 야, 입구가 이쪽에 도로 쪽으로 나 있는 건물이 하나 있었고 이제 도로를 꺾어서 안쪽에 이제 입구가 있는 게 있었는데 너는 어떤 건물이 더 좋은 것 같냐 너는 너라면 저기 1층에 어떤 거 세놓을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자 DNA는 뭐 생물학적인 뭐 것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우는 게 결국 부자 집에서 또 부자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자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평생 우리는 부자가 못 되고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책들이 제가 추천해드린 책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읽으면 좀 많이 좀 보고 듣고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혹시요 부자여서 안 좋은 거 뭐 그런 거 혹시 들었던 거나 보셨던 건 없으세요? 안 좋은 거 있어도 기억하겠어요, 제가. 근데 부자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게 안 좋다라기보다는 우리는 10만 원 쓰는 거 고민하잖아요. 그분들은 100만 원 나가는 거, 1000만 원 나가는 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위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좀 할 수 있는 거는 훨씬 더 폭이 넓겠죠. 그러니까 유학을 가는데요. 영국 유학 가면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물가가 비싸고 월세만 몇백만 원 나가고 생활비 몇백만 원 나가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자녀분이 유학을 가는데 새로 충당을 하시더라고요. 새로 이제 보내주는데 환율이 영국 환율이 막 쫙쫙쫙 올라가니까 이게 금액이 단위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걱정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죠. 속으로. 사모님이 하시는 걱정은 행복한 걱정입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들도 그냥 고민은 똑같은 것 같고 건물주여도 하는 고민 똑같은데 단지 우리랑 좀 단위가 다르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뭐 안 좋은 점이라기보다 사람 사는 거 비슷한데 좀 더 넓은 평수의 집에 살 수 있고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좀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고 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부자가 좋긴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고민하는 걸 전 볼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고민한 얘기 안 해주잖아요. 다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얘기만 하는데 또 그분들도 나름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생각이 났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안 좋은 점 되게 자상 가셨어요. 젊을 때 공정도 하시고 되게 자상 가셨는데 안 좋다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조금 안타까웠던 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셨나 보네요. 아니 연세가 많으셨어요. 100세가 넘어가셨어요. 그때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고 굉장히 오래까지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신 손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는 그분이 자녀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맨날 한 분의 자녀만 봤는데 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자녀들이 다 와가지고 은행에 와가지고 이제 상속을 가지고 이제 다투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방해가 돼가지고 다들 나가시라고 하긴 했었는데 그거 보면서 저는 좀 그냥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많아도 결국 그 자녀들을 많이 볼 수가 없었고 결국 그 돈을 자녀들이 상속받기 위해서 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인생 무상을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돈이 많으시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그냥 전제에 서로 말하지 않아도 깔리는 관계의 전제가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를 만나서 네. 어떤 그 돈에 네. 뭐라도 이렇게 콩고물 같은 거라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네. 부자니까 관계에 있어서 암묵적으로 그게 항상 깔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없으면 네. 이제 그런 전제가 없이 그냥 진짜 인간 대 인간이나 뭐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건데 알려져 있는 부자니까 네네네. 항상 그게 그리고 저 사람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을 쉽게 신뢰할 수가 없는 거다 그죠? 왜냐면 또 안 좋은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돈이 많으면 그걸 알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자식 간에도 그런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 자녀분이 많으면 자녀분한테 이거를 줄 법한데 자녀들이 본인은 그 되게 나이가 든 본인은 돌보지 않고 돈만 자꾸 달라고 하니까 미워가지고 돈을 그 매월 고정적으로 들은 수입이 있으셨어요. 그걸 누구한테 줬냐면 손주한테 주시더라고요. 그 자녀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참 돈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잘 쓰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그렇게 본인한테 좋은 도구가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할 수 없고 그게 남은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얘들이 나를 이렇게 돈을 주는 사람으로 아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걸 느끼는 분도 많이 봤어요. 그거는 부자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렇죠. 액수가 작더라고요. 네, 액수가 적어도 그래서 저는 특히 생계가 조금 힘드신 분인데 자녀분이 자꾸 부모님의 그런 목돈을 자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제가 했어요. 어머님 이거 절대로 자녀분들 지금 절대로 주시면 안 되고 있다고 말도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란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많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늘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그런 부분들 보면 좀 한편 좀 씁쓸한 부분이었기도 해요. 그래서 뭐 부자들의 특징 뭐 이렇게 해서 뭐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돈의 흐름에 대해서 좀 빠꼼하게 네. 꼼꼼하게 좀 그런 거는 뭐 한 자리, 뭐 뒷자리, 뭐 일자리까지 모르더라도 큰 단위는 좀 알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환경이네요. 네. 근데 그 환경을 내가 가질 수가 없다면 뭐 독서하는 뭐 그런 공동체나 그런 사람들 만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돈도 확실히 적당히 많으면 좋지만 그래도 좀 적당히 있으면 좋겠다. 적당히 많게. 너무 또 막연하게 부러워하기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너무 상실감이 상대적 박탈감이 좀 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뭐 10억 있으면 좋죠. 근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솔직히. 10억이라는 게 뭐 내가 다음 달에 열심히 일해서 10억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기대치가 높으니까 내가 일하는 이 월급은 너무나 작고 소소하게 느껴지는 게 이게 저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받는 것도 만약 예를 들어 집을 사는 것도 내가 돈이 일정 금액 있어야지 내 돈을 넣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고 그 대출을 유지하는 것도 내가 대출 이자를 낼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매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월급이라는 거죠. 나름 불로소득이 있는 게 아니면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이 자체를 너무 경시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매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돈으로 나중에 투자를 했을 때 대출을 냈을 때도 그거를 유지해서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이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경시하지 말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돈을 차근차근 모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투자도 좀 많이 했고 또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뭐 흐름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요. 지금은 어떤 시기다? 돈을 모으는 시기다. 돈을 잘 더 필요한 시기네요. 네, 그 머니 챌린지가. 네, 돈을 모아야 되는 시기고 돈을 모아둬야 다음에 오는 그 흐름, 그 부자가 될 흐름에 올라탈 수가 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최대한 시드를 차곡차곡 모아서 다음에 또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될 때 올라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차곡차곡 돈을 좀 잘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대구가 지금은 조금 아닌 거고 조금 더 기다리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돈 좀 차곡차곡 모으면 네. 또 대구에서 아직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싼지 비싼지를 알려면 또 공부도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싼지 비싼지 어제의 가격을 알아야 오늘의 가격이 있고 내일의 가격이 비싼지 싼지 아는데 그걸 모르면 이게 비싼지 싼지 모르니까 결국 거기에서 망설이는
망설이다가 또 집을 구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집이 6억이면 얼마 전까지 예를 들어 9억인데 6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시점에 싸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3억이었던 때를 잊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못 사. 네, 그러면 3억에 비하면 6억은 너무 비싼 가격이잖아요. 2배인데. 그래서 이 가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싼지 비싼지를 잘 구분을 해야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타이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되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소비를 잘 관리하고 좀 목표 금액을 잘 세워서 돈 차곡차곡 잘 모아나가는 머니 챌린지를 꼭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조자님 혹시 이 정도에서 인터뷰 마쳐도 괜찮으실까요? 네, 저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한 이 정도에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니 챌린지의 델님, 김지아 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